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엄마는 제가 간호사보다 좀 더 편한 일을 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의 길을 택했고 간호사가 된 건 저희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죠. 할아버지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픈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께서 젊어서 건강이 아주 좋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그때는 실력 있는 의사가 많지 않아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께서 자산가였는데도 손을 쓰지 못하셨죠.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됐는지 할아버지께서는 나이가 드신 후 재산을 정리해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저희 아버지나 고모들을 불러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고 나머지는 전부 병원과 같은 사회에 환원하셨죠. 제가 의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제 능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간호사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보니 저는 의사보다 간호사 쪽이 훨씬 적성에 맞더라고요. 대신 같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인 남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크게 기뻐하셨어요. 영은아, 나는 이제 너는 바랄 것이 없다. 네가 내 뜻을 따라 간호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기뻤는데 손주 사위로 사위까지 데려와 주니 이보다 더 기쁜 일도 없어. 고맙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께서는 장남인 아버지에게서 난 첫 손주인 저를 정말 아껴주셨습니다. 딸인 본인들은 그렇게 안 키우셨으면서 손녀한테는 한없이 풀어지신다고 고모들한테 질투 아닌 질투를 받을 정도로요. 저 역시 할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잘 따랐고요. 나이가 드신 후로 건강이 좋지 않아 제가 결혼할 무렵에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감사하게도 지금도 건강을 잘 유지하며 지내고 계세요. 이제 제가 드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커서 결혼한 지금도 할아버지의 덕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처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 받았을 때 저는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이래저래 들리는 무서운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전보다는 덜하다지만 의사 아들 가진 시어머니들은 간호사 며느리를 원치 않는다고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결국 헤어지는 의사 간호사 커플이 많다 보니 사실 연애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계속 부딪히는데 젊은 남녀가 정분이 안 날 수가 없었죠. 사람을 향하는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고 결국 결혼 직전까지 온 거였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다른 분들처럼 오빠 의사 만들었는데 겨우 간호사 데려왔냐고 하면 어떡해. 경은아,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요즘 어떤 시대인데 그런 소리를 해. 게다가 대학병원 간호사 아무나 돼? 너 가끔 보면 너무 본인을 가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드라마 아니야. 그 신경외과 교수님 중에 5년 전인가? 같은 과 신입 간호사랑 결혼한다고 했다가 그 교수님 시어머니까지 오셔서 머리채 잡은 사건 몰라? 그리고 김상욱 교수님도 수간호사님이랑 재혼하신다고 부모님이랑 절연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전부 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케이스에 따라 다른 거야. 우리 부모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셔. 우리 형수 미국에서 스쿠버 다이빙 강사하다가 우리 형 만난 거 알잖아. 우리 부모님은 직업보다는 주로 성품만 보실 거야. 그리고 이미 우리 연애하는 거 아시는데 한 번도 반대하는 말씀 없으셨는데 뭐. 그래도 연애랑 결혼은 다른데. 걱정 마셔요. 진짜 그럴 일 없으니까. 남자친구는 불안해하는 제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을 뵙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싶게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좋으신 분인 겁니다. 아버님께서 다른 대학 병원 의사셨는데 그걸 미리 알지 않았더라면 그냥 흔한 옆집 아저씨 아주머니인 줄 알았을 정도로 소박하고 평범한 분들이셨죠.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도 저를 너무 환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어요. 정욱이가 미국에서 살게 되는 바람에 결혼을 시켜도 결혼을 시킨 건가 아쉬운 게 많았는데 재욱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아유, 이 사람아. 요즘 애들은 그렇게 말하면 자주 보잔자고 할 줄 알고 지레 겁먹는 거 몰라? 어머, 미안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미국에 사는 첫째 아들 부부보다는 자주 보고 살겠거니 싶어서 반가운 마음에 한 소리예요. 아니에요. 반겨주시니 그저 감사하기만 한데요. 대학병원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그 힘든 공부에서 거기서 일한다니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부모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시죠? 네, 많이 좋아하세요. 그럼 자식이 그렇게 제 앞가림 잘하고 좋은 일하고 사는데 뿌듯하지. 우리 재욱이가 경은 씨 같은 여자 만나서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이 녀석이 공부만 잘했지 헛똑똑이 같은 구석도 있거든. 앞으로 우리 재욱이 잘 부탁해요. 알았죠? 행여 이 녀석이 아가씨 속썩 있는 일 있으면 당장 나한테 말하고 나는 아가씨 편이에요. 여보, 아가씨가 뭐예요? 아들 여자친구한테. 가장 높은 벽일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니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복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재우가 할머니도 한번 뵈야지. 할머니도 기다리고 계신데. 굳이 봐야 하나? 봐야지 그럼. 할머니 성미 몰라? 할머니한테 인사도 없이 했다가 아주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할머니가 괜히 경은이 트집 잡을까봐 그렇지. 남자친구의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불편한 시선을 교환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할머님의 존재가 이 결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곤 미처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안의 실세는 다름 아닌 시할머님이셨던 거예요. 사실상 시할머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어도 결혼식은 꿈도 꿀 수 없었거든요.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나서 며칠 후 집으로 시할머님께 인사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긴장은 됐지만 솔직히 시부모님 만날 때처럼 긴장되진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님이 허락하셨는데 시할머님 반대에 결혼이 엎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나 뵌 시할머님께서는 한눈으로 봐도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게 느껴질 만큼 포스가 대단했습니다. 여든이라는 연세가 무색하게도 허리도 꼿꼿하시고 어찌나 젊고 건강해 보이시던지요. 게다가 저를 앉혀놓고 노골적으로 구석구석 보시는 시선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말도 없이 쳐다보시기만 하더니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손주가 의사인데 간호사를 데려왔네. 간호사는 몸이 고달프다던데. 아침 저녁 교대 근무에 허리 손목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사실상 환자가 환자를 본다고 말을 많이 들었거든.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애는 가질 수 있고? 네? 문제는 없어요. 3교대 하면 달고리도 불규칙적이라 애 갖기도 힘들다던데. 건강은 특별히 신경 쓰고 있고 특히 어머니께서 음식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그때그때 몸보신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아들이고 손주고 기껏 금도끼 만들어 놓으면 그냥 쇠도끼만 딸려 나와? 어머니, 대학병원 간호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육이 못지않게 공부 열심히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재우기만큼 했으면 의사가 됐겠지. 간호사 했겠어?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는데 괜히 나중에 네 손주 원망 듣지 않겠냐? 말씀을 왜 또 그렇게 하세요? 경은이도 사돈네 귀한 자식이에요, 어머니. 식도 안 올렸는데 무슨 사돈? 간호사들은 의사 밑에 있어서 의사 말 잘 들어야 하는데 집에서도 우리 재욱이 말 잘 듣겠지? 네? 아, 네. 서로서로 존중하고 예의 지키며 살아야죠. 그냥 대하면 될 것을 꼭 사족을 붙여 마음에 안 들게.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하더니 간호사한테 마음이 갈 건 또 뭐야? 요즘 애들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어. 할머니, 저 경은이 많이 좋아해요. 제가 경은이 쫓아다녀서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할머니가 경은이 구박하면 경은이가 저 안 예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경은이 예뻐해 주세요. 지가 안 예뻐하면 어쩔 거야? 내가 못 살게 할 건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성씨가 뭐라고? 네, 남경은입니다. 남가예요. 남가야? 그 중에 하나는 마음에 드네. 남씨가 마음에 든다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나 젊었을 적에 남가성을 가진 양반한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 지금쯤 저 세상 갔을런가 싶은데 같은 남가라고 하니 영대치기도 그렇네. 대화를 하는 내내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혀를 차시던 시할머니께서는 제 성을 듣고 좀 누그러지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젊어서 남시성을 가진 분께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 궁금할 정도로 태도가 싹 바뀌셔서 일단 진행해보라는 반 허락도 받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허락도 아니었지만요. 깐깐한 시할머니로 인해 그 후로 무슨 일이 닥칠지는 사실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저만큼 시댁에 자주 방문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수시로 불려가서 시할머니가 지켜보는 데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과일도 깎았죠. 그건 사실 별거 아닌 일에 속했습니다. 남씨의 은덕을 받아 남씨면 괜찮다고 하셔놓고는 어찌나 구박하시는지 눈물이 찔끔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님께서 일하시는 병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기사님과 함께 오셔서 동료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시며 은근슬쩍 제 평판을 직접 알아보시러 온 것이었죠. 다행히 동료들과의 사이가 좋아 다들 할머님께 좋은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동료 간호사 하나가 제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아까 홍 선생님 할머니 되시는 분 말이에요. 남쌤 시할머니 되실 거라던 그분. 혹시 무슨 일 하세요? 하는 일 없으세요. 보기보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걸음걸이하며 말투하며. 분명 어디서 뵀는데. 그래요? 어디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도 아닌 것 같던데. 한쌤이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그런가? 어디선가 할머님을 뵌 적 있는 것 같다던 동료의 말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봤다고 해도 크게 상관도 없는 일이었고요. 당장 저한테 문제는 시어머니도 안 하실 것 같은 시할머니 시집살이를 어떻게 견뎌내느냐는 거였어요. 예비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하시는 걸 보면 저게 제 미래구나 싶어 암담할 지경이었거든요. 정우개미 너는 두부 만든 지가 몇 해째인데 칸 하나 딱딱 못 맞춰? 순두부는 슴슴하면서도
살짝 달큼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해야 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간을 맞춘다고 맞춘 건데 입맛에 안 맞으세요? 내가 그럼 맞는데 트집 잡는다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쭤본 건데. 하여간 맏며느리라는 것이 저 모양이니 손주 며느리라고 뭘 보고 배우겠어. 내가 두부 안 하면 말을 안 해. 약식도 그렇잖아. 밤은 꼭 퍽퍽하게, 대추는 덜 말라서 물 나오고. 그러고도 정성이란다. 나 같으면 차라리 사다 먹지. 어머님께서 사드시는 건 싫다시니까. 네가 하는 거 먹을 바에 차라리 사 먹겠다고. 그런 일은 특히 시아버지나 남자친구가 없을 때 왕왕 생겼어요. 물론 그 두 사람이 있어도 나아지는 건 없었지만요. 어머님은 결국 눈을 내리깔고 굳은 얼굴로 죄송하다 말씀하시고 급하게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그러면 시할머니께서는 시애미가 말 한마디 했다고 아주 자기를 죽이려 만들고 사라지는 버릇은 영 못 고친다고 한마디 하셨고요. 제 앞에서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어머님께서는 또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런 일들이 거의 방문할 때마다 있다 보니 이건 좀 아니다 싶었죠. 오빠, 나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졌어. 자신이 없다니. 뭐, 결혼 말이야? 할머님 말이야.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진짜 볼 때마다 어머님 안쓰러울 정도고 왜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쓸데없이 트집을 잡으셔? 아, 할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분가 안 하셔? 어떻게 그런 분을 수십 년 모시고 산 거야? 처음부터 같이 산 건 아니고 15년 전인가? 할머니가 크게 아프신 적이 있거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그때 아빠가 혼자 지내게 하시는 게 불안하시다고 데리고 들어오셨어. 아버님도 그래. 어머님 그렇게 빤히 구박받고 사시는데 왜 제대로 거들어주지도 않으셔? 오빠도 그럴 거야? 나 결혼하면 할머님 100% 나한테도 그러실 텐데. 아빠가 할머니 앞에서 엄마 편 들면 진짜 난리나. 아빠도 아시는데 뭐 일부러 그냥 모른 체 하시고 뒤에서 다 풀어주시는 거지. 다들 말을 안 했다 뿐이지. 그냥 할머니가 언제까지 사실까 싶어 참는 거야. 엄마도 뭐 1, 2년이면 뒤집어 엎으셨겠지만 15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그러려니 하시는 거지. 아이,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남자친구는 일단 참으면 될 일이라고 했지만 그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게다가 곧 돌아가실 것처럼 말하지만 아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신 분이셨고요. 부모님께서도 저는 같이 사는 건 아니니 그나마 나은 거 아니냐며 같이 사는 시어머니도 참고 사는데 시할머니 정도는 한 번씩 참으며 살라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마냥 기대에 부풀어 있어야 하는데 걱정만 하루하루 쌓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료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남쌤, 그때 내가 그랬잖아. 그때 홍쌤 할머니 되시는 분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내 눈이 정확했다니까요. 그 할머니 알아요, 저. 네? 어떻게 아시는데요? 그 할머니 우리 동네 유명 인사잖아요. 우리 집 앞에 오래된 상가단지 있는데 그 앞에 할머님들 장사하시거든요. 근데 꼭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 앞에다가 자리 펴고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무래도 홍쌤 할머니 같아요. 네? 그럴 리가요. 저희 할머니가 쌤 동네에서 장사를 하신다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들어봐요. 진짜 대박이라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상인들이랑 마찰도 심하고 싸우기도 여러 번 싸웠나 봐요. 지나가는 행인들도 불편하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나 싶어서 보다 못한 상가 번영회에서 돈 모아서 드리면서 부탁까지 했는데 남들 다 장사하는데 왜 자기만 못하게 하냐고 행패란 행패는 다 부려놓고 그 돈은 또 가져갔대요. 쌤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홍쌤 할머님이시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의사시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거기서 그러고 계시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괜히 그 할머니가 홍쌤 할머니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뒤로 구청에서도 나와서 계도하고 싸우기도 엄청 싸웠는데 결국 그 고집 말릴 수가 없어서 두 손 두 발 들었는데 어느 날 글쎄 상가 뒷길에서 그 할머니가 기사가 운전하는 벤츠 타고 집에 가더래요. 네? 대박이죠. 시장에서 노점 장사하다가 집에 갈 때 외제차 타고 퇴근하는 할머니 있다는 거 저 말만 들었지 그 할머니가 처음이었잖아요. 그 뒤로 상인회에서도 이미지 진짜 안 좋아지고 괜히 다른 할머니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상인회 임심도 야박해져서 다른 할머니들도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그 할머니가 홍쌤 할머니라니 완전 이미지 딴판인데 저는 그 동료의 말을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할머님께서 기사 딸린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건 또 맞아서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또 보게 되거든 사진이라도 찍어달라 말해두었는데 마침 저도 쉬는 날 그 연락을 받아 곧장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락없이 저희 시할머니가 바닥에 앉아 야채를 팔고 있는 거예요. 콩, 가지, 오이를 빨간 다라이에 올려놓고 하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길에서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아이씨, 할머니, 다른 데로 옮기세요. 매번 왜 여기서 그러세요, 콜리적거리게. 다른데 뭐 어디? 젊은이가 눈을 똑바로 뜨고 피해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 눈치 보고 피해 다니리? 응? 아, 진짜? 행인은 기분이 팍 상했다는 듯 인상을 구기며 욕설을 흘리곤 멀어졌고 할머니께서는 그 뒤로 삿대질을 해가며 부모 욕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신호가 바뀌었고 그 행인이 다 건널 때쯤이라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러다 젊은 사람들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시려고 하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건 약과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그러지 마시고 저기 자리 있잖아요. 약국에서 앞에 내어주신다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사람 불편하게 하시느냐고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야. 어디서 장사를 하든 그건 내 마음이라고. 아이고 할머니,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도요. 여기서 장사하는 거 허락 안 해줘요. 괜히 구청에서 나와서 할머니 보고 사정사정 하시겠어요? 아드님도 평판 좋으신 의사시라면서요. 이게 다 아드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는 거 모르세요? 어딜 감히 내 아들을 입에 올려? 배운 바 없는 년 혓바닥을 잘라버릴라. 할머니, 저리 안 꺼져? 빨리 꺼져! 할머니의 막말에 상인은 얼굴을 붉히며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혀를 차며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일단 할머님 눈에 띄지 않게 서둘러 동네로 돌아왔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렸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황당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머니가 장사를 하고 있다고? 잘못 본 거 아니야? 할머니가 왜 길에서 장사를 해? 나도 제보받고 믿기지가 않아서 가서 보고 온 거야. 그냥 장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변 상인분들이랑도 얼마나 마찰이 심하던지 보는 내가 다 민망하고 화끈거릴 지경이었어. 말도 안 돼. 일단 가서 아버지께 여쭤보자. 할머니가 밖에서 그러고 다니시는 거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을 거야. 할머니 외출하실 때마다 장 기사님이 항상 함께 다니시는데 아버지는 할머니 건강 때문이라도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실 거야. 남자친구는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어하며 아버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아버님 어머님께서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경은이 네가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장사한다고 하신 지 몇 년 됐어. 몇 년? 나는 몰랐는데 언제부터? 대체 왜?
원래 할머니 오래전에 거기서 장사하셨었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지만 거기서 야채 팔아 나랑 네 작은 아빠 먹여 살리셨거든. 어? 아이, 근데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그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왜 주변 상인들이랑 욕을 먹으면서까지 장사를 하셔? 네 할머니 똥꼬집 몰라?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못하게 두면 할머니가 잘도 가만히 있으시겠다. 못하게 말렸지. 처음 장 기사님한테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네 작은아버지랑 얼마나 뜯어 말렸는데. 건강도 건강이지만 괜히 젊은 사람들이랑 싸움이라도 나면 큰일이고. 구청장 만나서 사과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자리에서 장사에 자식들 먹여 살렸다는 자부심이 있는 거지. 먹고 살만 해도 그 시절 잊지 못하시고 그냥 시간 보내고 싶으신 거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안전한 곳에서 상인들이랑 문제만 안 일으켜도 좋을 텐데 안 그래도 나도 걱정이 많다. 시할머니께서는 오래전 길에서 장사를 하셨고 시할아버지께서도 트럭으로 물건을 운반하시며 어렵지만 성실하게 사셨답니다. 그러다 시할아버지께서 산 땅이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큰돈을 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두 아들을 부족함 없이 공부시켜 의대에 보내고 본인 앞으로도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계시죠. 마냥 추억팔이를 하자고 그걸 그냥 두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께서 다시 총대를 메시고 한마디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러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 상관 말라고 벼락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진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정말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할머님도 할머님이지만 그 할머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하는 시댁 어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결혼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남자친구가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고 결국 남자친구만 믿고 하게 된 결혼이었어요. 저희 결혼은 시댁의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할머니의 시집살이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향한 거예요. 시댁에서 집을 해주셔서 별 수 없이 시댁 방문이 좀 잦았거든요. 물론 좋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언제든 방문해도 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할머니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갈 때마다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시면서 저를 깎아내리시는데 어머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수십 년을 버티고 사셨나 싶더라고요. 잔말 말고 애부터 가져라. 간호사 한다고 돈 얼마나 번다고. 의사 남편 얻은 이유가 그거 아니야? 속물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네 본분이나 다 해. 네 본분이 뭐겠냐? 시집아 시어른들한테 손주 안겨주는 것 말고 뭐가 있어? 물론 오빠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저는 꼭 돈만 보고 일하는 건 아니에요. 제 도움받고 건강해져서 퇴원하시는 환자분들 보면서 보람 얻으려고 하는 일이고요. 말은 참 그럴싸하게 하네. 한번 쉬어보고나 말해라. 보람 때문에 직업 가졌다는 여자치고 가만히 앉아서 수백 쓰고 살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 본 적도 없으니. 그리고 네가 의사도 아닌데 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퇴원하는 환자 보고 보람씩이나 얻어? 다짜고짜 애부터 가져라는 말은 거의 노래방 18번이셨고 제 직업을 무시하는 건 하루가 멀다 했죠. 본인도 건강 때문에 병원 신세를 져본 적 있으시면서 왜 그렇게 간호사를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의사인 손주 짝으로 마음에 안 드셨을 수도 있죠. 가도 좋은 소리 못 듣고 늘 구박이나 받으며 무시당하니 솔직히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빠져본 적도 있어요. 그랬더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게으름을 피우냐고
집까지 찾아오셔서 야단이셨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에 몸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경은아, 아직도 속이 안 좋아? 일 쉬자. 내가 수간호사님께 말씀드릴게. 뭘 쉬어. 우리 일이 뭐 쉬고 싶다고 그렇게 쉴 수 있는 일이야? 괜히 의사랑 결혼해서 그만두려고 꾀부린다는 말 나올까봐 싫어. 그리고 우리 수간호사님 알잖아. 아프면 침대 하나 비워줄 테니 링겔 맞아가며 일하시라고 하시는 분인데 고작 스트레스성 위장염으로 일 쉬게 할 것 같아? 미안해. 괜히 우리 할머니 때문에. 오빠도 별 수 없잖아. 아버님도 별 수 없는 걸. 오빠가 뭘 어떻게 하겠어?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저는 넌지시 남편에게 실망을 내비쳤죠. 남편이 제대로 도움이 되지 못할 거란 예상은 시아버님 보면서 알았고요. 어머님도 평생을 그렇게 당하고만 사셨는데 남편이 별 수 있겠나요? 괜히 자업자득이라며 자초하며 힘들어 할 뿐이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를 위해 구원투수로 나서주신 분이 나타난 겁니다. 시아버님 생신날 시댁에 가서 급하게 저녁을 준비하던 때였어요. 제가 일 때문에 늦어져서 어머님 혼자 고생하신 것 같아 마음이 급했는지 안 하던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할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가게에서 사온 만두를 분명 구워서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걸 제가 찜기에 쪄버린 거예요. 한참 푹푹 찌고 있는데 벼랑간 누군가 제 뒤통수를 후려쳤고 놀란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뜨거운 찜기에 팔이 닿아 화상을 입은 겁니다. 내가 그거 분명히 구우랬잖아. 아, 뜨거워. 놀란 시어머니께서 보조 주방에서 튀어나오셨고 저는 황급히 찬물에 팔을 식혔죠.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군만두로 할 거 찐만두 했다고 뒤통수를 후려맞질 않나 본인 때문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부엌에서 조심성이 없다고 윽박지르는 게 너무 서러운 겁니다. 그러려고 한 결혼이 아니었는데 시할머니 한 분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게 느껴졌고요. 괜히 눈치가 보여 훌쩍이지도 못하고 붉은 팔만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팔을 살펴보시던 어머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애가 지금 다쳤잖아요. 어디 뭐 팔이 잘렸다든? 응? 찜통에 좀 된 거 가지고 호들갑은?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 얼마든지 참겠어요. 그런데 저도 모자라 이제 재욱이 저한테까지 그러세요? 재욱이 하나만 보고 시집 오네요. 왜 어머님 때문에 매번 애 속이 상해야 돼요? 오늘도요, 경은이 약 먹고 온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 속병 나서 며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얼굴 상한 거 안 보이세요? 뭐야? 애미 너 뭐 잘못 먹었냐? 어머님께서는 전에 없이 마치 따발총처럼 쉬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확실히 그건 어머님답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조근조근 말씀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그깟 만두가 뭐라고 애 머리를 후려쳐요? 어머님 때문에 애가 다쳤으면 미안하다. 사과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네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저한테 하시듯 경은이한테 하실 거면 그냥 어머니 큰며느리도 손주 며느리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가자, 경은아. 어머님께서는 입고 있던 앞치마도 벗어 던지시고 저를 데리고 막무가내로 나와 버리셨어요. 등 뒤로 할머님의 불벼락이 떨어졌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차에 태워 가까운 병원부터 데려갔죠. 어머니, 괜찮아요.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이야 괜찮지. 나중에 시커멓게 흉터 남을 거야. 그 전에 가야지. 하필이면 팔이라 나중에 사부인 보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분명히 만두 집을 때까지만 해도 구워야겠다고 생각했으면서 왜 찜통에 물을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사과할 일 아니야. 어머님 저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넌 몰랐겠지만 나도 계속 벼르고 있었다. 아주 평생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속이 다 시원해. 나한테 그러는 건 참아도 내가 시집살이까지 대물림은 못 해주지.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괜히 와서 속 끓일 거 없다. 어머님 혼자 어쩌시려고요. 아버님도 힘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던데. 그러니 결단을 내려야지. 어머님께서는 전에 없던 결의에 찬 표정을 지으셨고 저는 그 결단이라는 게 뭔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어머님 도움으로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모처럼 정말 푹 잤어요. 아버님 생신이라 마음에 걸려 연락드렸더니 소식 들었다며 신경 쓰지 말고 쉬라셔서 단잠을 잔 것이죠. 시간이 있어 단잠을 잔 게 아니라 남편도 되어주지 못한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 단잠을 잔 것 같아요. 그 일로 어머님과 시할머님의 전쟁이 시작됐고 할머님께서는 단식을 선언하시며 그야말로 들어 누우셨습니다. 남편 말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할머님 때문에 아버님은 안절부절 못하시더랍니다. 그렇다고 마냥 어머님 탓하시는 분은 아니라 두 여자 사이에 끼어 골머리를 앓으신 거죠.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진 않으시고 그냥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단식하신다고 하니 아버님께서 어떻게든 어머님께 사과 받아내시겠네. 글쎄, 그럴 것 같지도 않던데. 아빠가 저러다 할머니 쓰러지시면 어쩌냐고 했더니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시더라. 당신 어머니 저 정도로 절대 안 돌아가시니 걱정하지 말라고. 밤마다 몰래 냉장고 뒤져드시고 장비서 시켜 뭐라도 드실 양반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어머님 마음 단단히 먹으셨나 보다. 그때 어머님 좀 멋있으셨거든. 당신도 아마 그런 모습 못 봤을걸? 남편이 그렇게 지켜줘야 하는데 남편도 안 지켜주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눈물 날 뻔한 거 있지? 이래서 막 사람 믿는 종교가 생기나 보다 했다니까. 뭐? 미안해. 내가 적극적으로 네 힘이 되어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안 그래도 가서 엄마한테 한 소리 들었어. 아빠 들으라고 한 소리 같긴 한데 결혼해서 자기 마누라도 못 지키는 등신 같은 유전자는 물려받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아버님 뜨끔하셨겠네. 그 문제로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고 저는 저라도 어머님 편이 되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건 어머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했어요. 일종의 며느리 연합을 맺은 거예요. 물론 할머님도 단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며칠 뒤 남편은 시할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에 갔다 왔어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들른 후 돌아온 남편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뭘 하셔? 그냥 괜한 고집 부리시지. 나 데려오래? 아니, 이혼하래. 어? 며느리가 그 모양이면 손주 며느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둘이 아주 작정하고 자기를 골려 먹을 생각인가 보다고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고 우셨어. 우셔? 아버님 마음 안 좋으셨겠네. 그뿐이게 아빠한테도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며느리고 손주 며느리고 다 필요 없으니 빨리 이혼하라고. 남편은 지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하며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주었습니다. 시할머니께서도 한치도 물러섬 없이 아버님과 남편을 압박하셨대요. 나는 도저히 저런 거랑은 같이 못 산다. 아주 시애미 알기를 개똥으로 알아. 아주 창피해 죽겠어. 어머니, 저 사람이 어머니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어머님이 좀 져주세요. 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래요. 이제 너까지 개편이야?
팔불출처럼 네 엄마 앞에서 마누라 편드는 버릇은 누구한테 배운 거야? 아주 아들내미한테 좋은 거 가르친다. 정욱이가 멀리 살아 망정이지 아주 장남 좋은 꼴 가르칠 뻔했어. 잔말 말고 이혼해라. 나 도저히 못 참아. 쟤랑은 한시도 이 집에서 같이 살 수 없어. 어머니 제발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저 봐서라도 그만 좀 하세요. 네? 제가 말씀을 안 드려 그렇지 어머니 그동안 정욱이 엄마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어요. 그나마 저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예요. 저랑 애들 보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준 거라고요. 고마워하셔야죠. 정욱 엄마 아니면 누가 어머니 성질 다 받아주고 살아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다. 나 처음부터 걔 마음에 안 들었어. 겉으로는 내내 고분고분할 것처럼 굴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타입이잖아. 그러니 네가 날 참아줬다고 하지. 걔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이래?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그럼 몰라요? 저 진짜 이혼해 호래비처럼 혼자 사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저런 거랑 사느니 호래비가 낫지. 어머니! 이혼해요. 여보. 나도 더는 어머님 모시고 못 살겠으니까 계속 어머님 모시고 살 거면 이혼해요. 괜히 아들 며느리한테 불똥 튀기지 말고. 헐씨구? 왜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가 헉할 줄 알았냐? 잘 됐네. 합의 이혼 딱 해라. 애비야, 한 푼도 주지 말고 내 쫓아버려. 어머니 정말 그만하시라니까요. 너 이혼 안 하면 너한테 재산 없어. 내가 가진 거 전부 사회에 내다 주고 갈 거야. 너도 원종이도 아주 국물도 없어. 퍽이나 사회에 환원하시겠네요. 뭐야? 그렇게 돈을 이고지고 사시면서도 남들 눈총 받아가며 장사까지 하시고 결국 남 좋은 일은 한 번도 안 하셔놓고 돌아가실 때 돼서야 그 돈 사회에 환원하시겠다고요? 어머니가요? 설마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 남 위에서 베풀 뿐 아니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실 때도 다 싸들고 돌아가시고 싶으시면서 왜 없는 말을 하세요? 그냥 다 들고 가세요. 어머님 재산에 눈독 들이는 자식 한 명도 없으니까요. 이게 아주 뱃돼지가 불렀지. 내가 귀하게 키워놓은 아들 덕분에 호강하고 살면서 나도 더는 못 보지. 내가 개고생해서 키워놓은 자식들 덕보고 사는 꼴 못 보지. 그때 남편은 살면서 그렇게 무력한 시아버지의 모습은 처음 봤다더라고요. 자식과 남편의 도리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버지의 모습이 결국 자신의 미래가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대신해 남편이 그랬대요. 할머니, 저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고작 그런 이유로 이혼하려고 한 결혼 아니에요. 결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경훈이 많이 좋아해요.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사람 아니란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저 이혼 안 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홍재욱, 너 정말 후회 안 할 거야? 아무리 손주라고 해도 안 봐줘. 안 봐주셔도 돼요. 저는 이혼 하늘이 그냥 할머니 안 보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분노하는 할머니에게 단호하게 돌아서서 돌아온 길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시아버지였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을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시할머니로부터 어머님을 지켜주시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는 짐을 싸서 시이모님 댁으로 가버리셨어요. 그야말로 일촉즉발 위기가 닥친 겁니다.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와 다를 바 없이 할머니 문제만 아니면 부부간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 문제만 아니면 사실 그 어떤 부부보다 금실도 좋으시죠.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문제만 아니면 완벽한 그 무엇은 결국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라고요. 결국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도 할머님 그 하나 때문에 그 지경이 된 것이었죠.
아버님은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려고 작은 아버님께도 연락했지만 애초에 작은 아버님 내외는 진작 할머님께 질려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 터라 어림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었어요. 어쩐지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어설프게나마 유지되던 시댁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요즘 좀 괜찮으세요? 괜히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요. 아니야, 경은아. 너는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다. 이게 다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온 나나 네 시아버지 문제야. 어머님 성격 뻔히 알면서 평생 받아주고 살 거 아니면 그래선 안 됐었는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엄마, 진짜 이혼할 건 아니지? 할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건 말도 안 되지. 글쎄다. 네 아버지 하는 거에 따라 달렸지. 물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엄마 그냥 하는 소린 아니야. 네 아버지가 정 할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어쩌겠니? 이혼을 하든지 떨어져 살든지 해야지. 시어머니께서는 초연한 표정으로 허탈하게 웃으셨어요. 지친 표정을 보니 그동안 고생 참 많으셨구나 싶어 안타까웠죠.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는 어머님을 도울 만한 힘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께서 오시겠다고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그렇게 오래 타실 수 있어? 그래도 수술 받으시고 쭉 관리 잘하셔서 그런지 외출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은가 봐. 기력이 좀 생겨서 너한테 가고 싶다는데 며칠 묵어도 되겠어? 할아버지가 너 얼마나 예뻐하셨니? 너 결혼식 정말 보고 싶어 하셨는데 하필 그때 수술해서 못 봤잖아. 그게 두고두고 걸리시나 봐. 나야 언제든 환영이지. 할아버지만 괜찮으시면 며칠이 뭐야, 몇 달도 모시지. 건강이 많이 호전되신 할아버지께서 저와 손주 사위가 보고 싶으시다고 먼 길을 하신 겁니다. 결혼식 못 보여드린 게 전부터 마음에 걸렸는데 기력을 되찾으셔서 며칠 묵으신다고 하니 기뻤죠. 저나 남편이나 일 빼는 게 힘들어 부모님이 함께 오셔서 며칠 지내시게 된 거예요. 남편도 저와 할아버지의 각별한 사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 이해해 주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께서 이 엉망이 된 관계의 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경은이 잘 지냈어? 할아버지, 지난번보다 얼굴 좋아졌네. 우리 강아지 보려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랬지. 안 그래도 시할머니 문제로 머리가 아팠던 차에 제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만남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할머니 일도 잠시 잊을 수 있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긴 겁니다. 시할머니께서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이혼 못하시겠다고 버티고 계시고 손주는 할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나가버렸으니 분이 나셨을 거예요. 다짜고짜 집으로 쳐들어온 할머님께서는 할아버지를 발견하시곤 좀 당황해 하셨죠. 뭐야, 친정 식구들 부른 거야? 할아버지께서 저 보고 싶으시다고 오셔서요. 할머님께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내가 내 손주 집에 오는데도 네 허락 받아야 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가만, 재욱이 할머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신 줄 몰랐네요.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셨으면 아셨을 텐데요. 우리 아들이 마련해준 집인데 미리 연락식이나 할 필요는 없죠. 아드님이 마련해 주신 집일지라도 이젠 애들이 독립해 사는 집인데 그건 기본적인 예의지요. 참나,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그런데 내가 저 점을 가진 사람을 아는데.
그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할머님의 팔에 있는 점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할머님 팔에는 아기 주먹만한 옅은 점이 크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점을 유심히 보시더니 할머님을 빤히 바라보시는 거예요. 뭡니까? 혹시 우리가 어디서 만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나는 본 적 없네요. 그 점, 윤가 점순이라는 여자애가.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할머님의 눈이 놀란 듯 커지더라고요. 놀란 건 저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혹시 말씀드렸냐는 듯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고개를 내저었죠. 할아버지께 시할머님 성함을 말씀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나를 알아요? 점순이 맞아? 맞는데. 정말로 윤점순이란 말이야? 홍만이 마누라 윤점순이. 누구? 나야, 남기정. 나 이진구야. 남기정? 어머머, 기정 오라버니? 그래, 기억이 떠올랐어. 두 분의 목소리가 커졌고 시할머니께서는 믿기 힘들다는 듯 할아버지를 빤히 바라보더라고요. 두 분의 표정에 차이가 있다면 할아버지께선 마냥 좋아하셨던 반면 할머님께서는 표나게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두 분 아시는 사이예요? 알다 맞아. 만복이도 점순이도 다 우리 집 식구였는데. 식구요? 그렇지 않아, 점순이? 할아버지가 의미 모를 미소로 할머님을 바라보았고 할머님은 어색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손님도 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급한 일도 있고 나는 이만 가보마. 어딜 가 모처럼 만났는데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지? 한 60년 됐나? 그 정도 됐겠네요. 그럼 밥 한 끼는 해야지. 내가 점순이 네가 만든 두부를 기가 막히게 좋아했잖아. 지금도 만들곤 해. 할아버지, 할머님 두부 만드시는 것도 알아? 알다 마다. 점순이 두부하는 날이면 동네 장치하는 날이었는데 만복이도 살아있어? 아니요. 15년 전에 갔어요. 병으로. 아이고, 한 번은 좀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점순이 너라도 만나 다행이다. 할아버지께서는 가겠다는 할머니를 붙들고 가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엉겁결에 이상한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죠. 할아버지께서는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많이 불편해하셨어요. 저는 할머님께서 할아버지를 불편해하신다는 걸 깨닫고 순간 뭔가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할아버지가 할머님의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거라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다 같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기 시작할 때 전 일부러 남을 반찬만 조금씩 집어먹었어요. 경은아, 고기 귀신이면서 어찌 고기에 손도 안 대? 그게... 저는 일부러 할머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머님께서는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리다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할머니, 저 고기 먹어도 돼요? 뭐고라? 그걸 왜 나한테 허락을 받니? 아니, 늘 고기는 아버님이나 재욱 씨만 드시게 하셔서 이런 자리에서도 괜히 싫어하실까봐. 내가 언제? 얘 사람 잡겠네. 먹어도 된다고 하시니 그럼 하나만 먹을게요. 저는 여우처럼 웃으며 갈비찜 하나를 집어들었죠. 할머니께서는 입을 떡 벌리며 억울해하셨어요. 그럴만도 한 게 할머님께서 고기로 대놓고 눈치 주신 적은 없거든요.
물론 고기 반찬을 아버님이나 남편 쪽으로 바꿔 밀어주신 적은 있지만 못 먹게 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걸 좀 이용해서 할머님을 좀 불편하게 만든 것 뿐이죠.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께서 그걸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뭐야? 점순이 너 우리 경훈이 구박했어? 구박은요. 애초에 남가라 허락까지 해줬는데. 그랬어? 남가라 허락한 거야? 남가 아니어도 우리 경훈이 어디서 빠지는 애는 아닌데.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네가 우리 아버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구나. 은혜? 두 분 어떤 사이였던 거야 대체? 두 사람이 우리 집에서 살았지 뭐. 가족 같은 사이였다가 나중에 독립할 때 우리 아버지가 두 사람한테 땅도 내어주셨잖아. 할아버지께서는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할아버지를 졸라 전해 들은 이야기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두 분의 인연을 알 수 있었죠. 사실 시할머님과 시할아버님은 저희 증조할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분이셨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머슴과 식모였던 거예요. 할아버지 기억으로는 시할아버지 쪽에서 대대로 할아버지 노비였고 시할머님께서는 남북전쟁 이후 고아가 된 걸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거두어 주셨다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가지고 계시던 땅 일부를 일하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줬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씨 집안을 위해서 산 사람이면 다 한 가족이고 자식이나 다름없다면서요. 고생해서 얻었다가 재개발됐다던 그 땅이 사실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었던 거예요. 운이 좋게 그 많은 땅 중에 그 땅이 가장 값어치가 높아서 저희 할아버지보다 더 잘 사셨던 거죠. 물론 저희 할아버지도 2남 3녀 자식들 전부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서 두 손 무겁게 보내셨지만요. 남가에서 인연을 입었다고 하시더니 바로 그 일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때 할머님께서는 본인이 한 행동이 할아버지께 알려지실까봐 안절부절 못하신 것이었어요. 은인의 손녀를 그렇게 막대했으니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던 거죠. 식사 후 할아버지께서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할머님께서는 제 손을 붙들고 다급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너 할아버지한테 내가 뭐라고 했다고 말하지 마라. 알겠어? 왜요? 왜는 왜야?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아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 저도 할머님께 협조를 해드리죠. 어설프게 협조했다간 저희 할아버지 결국 아시게 될걸요? 저에 대해서 워낙 잘 아시는 분이라. 너? 당황해하는 할머님 표정에 어찌나 속이 다 후련하던지요. 나중에 시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 모습 못 봐서 너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요.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으니 천하의 시할머님도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할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에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하시는 걸 보면 그때부터도 두 분 사이가 확실한 갑을 사이라는 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절대 자기가 한 짓을 할아버지께 말씀하시지 말라던 할머님께서는 할아버지가 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애원하시더라고요. 경은아,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거 있으면 다 잊어줘라. 네가 기종오라버니 손녀라는 거 알았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거야. 괜히 기종오라버니한테 밉보이고 싶진 않으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응? 저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버릇없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전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그 기회를 잡아야 했어요. 그럼 저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부탁? 어머님께 사과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머님 구박하시고 막대하셨던 거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도 해주시고요. 아니, 정우개미 이야기가 여기서 왜? 못하시겠다고 하면 저도 못하고요. 할머님께서는 억울하고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셨지만 결국에는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전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대체 무슨 관계길래 저렇게 쩔쩔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할 사과를 하겠다고 했을까 싶어서요. 할아버지께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인데 그냥 입 싹 닦으면 그만인데도 눈치를 본 것이잖아요. 남편은 아무래도 그 시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오래전 관계에서 알아온 사람을 만나다 보니 그때의 관계성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겠냐고요. 시할아버지와 할머님이 머슴과 식모 출신이라는 건 좀 놀랐지만 남편은 재밌다고 웃더라고요. 물론 그 사실은 저희 부부와 시어머님 세 사람만 알고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과 절연의 기로에서 괴로워하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해결되니 어리둥절하셨고요. 요즘 할머님 어떠세요? 어머님 막 구박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매일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 같아. 아주 한마디를 안 하신다. 곧 죽어도 자기 아들한텐 그 사실 들키기 싫은 것 같아. 치사하게 나올 생각은 없지만 할머님께서 어머님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다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저한테도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전하에 우리 어머님한테 무서운 분이 다 계시다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지. 할아버님 보약이라도 지어드리게 한번 뵙자고 해라. 네 할아버님께서 우리 살려주셨으니 뭐라도 해야지. 그 돈은 어머님한테 받고. 할머님께요? 용돈도 좀 자주 달라고 해. 따지고 보면 다 너희 할아버님 돈인데 나눠주신 거잖아. 네 아버지, 작은아버지 학비 걱정 없이 의대 보내고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여유 있게 사는 거 결국 네 할아버지 덕 아니냐. 그래도 양심 없는 분은 아니시라 너한테는 군말 없으실 거야. 어머님께서는 그 후로 은근히 재산은 다 재욱이한테 주셔야죠 라는 말로 은근히 할머님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정말로 음식 가지고 쓸데없이 타박하는 일도 없고 괜한 잔소리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었어요. 할머님께선 할아버지께서 올라오셨다는 말을 들으실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보이셨죠. 이러니 제게 할아버지가 얼마나 든든한 뒷배였겠어요. 정말 속이 다 뻥 뚫린 듯 후련했죠. 안 그래도 오래오래 사셔야 할 우리 할아버지 120살까지 더 오래 사셔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뒤늦은 신혼을 즐기며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할머님께 복수하듯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만 할아버지 힘을 빌려서라도 힘의 균형을 맞추고 배려를 받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